나 우리 31번 가볼게 얘들아. 31번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쌤 정리해주고 한번 해줄게. 얘들아, 아이들이 있잖아. 너네가 상상하는 동물 있어. 그 상상하는 동물이 실제로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해. 이거는 3살만 돼도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머릿속으로 무슨 동물을 그렸잖아. 그게 실제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 3살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용이 실제로 나올까? 아니, 그건 알 수 있어. 근데 얘들아, 그거와 구분이 약간 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겨. 그게 언제냐면 얘들아, 너네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는 그 구분이 조금 애매해져. 그 애매해진 게 뭐냐면 선생님이 상상하는 동물은 분명히 상상하는 것들은 안 나올 거야. 근데 내 감정이 거기다 섞여버리잖아. 그럼 약간 나올 수도 있나? 안 나올 수 있나? 그 구분이 좀 애매해진다라고 이해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잘 봐. 선생님이 박스에다가 얘들아, 박스에다가 선생님 여기다가 막 무서운 걸 넣어놨다 그래?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상상의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없다는 걸 소인이 알고 있고 너네 다 알고 있어. 3살짜리 애들은. 너네 다 3살이잖아. 그런데 이게 약간 무서운 거라고 하는 순간 내가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지. 그러면 분명히 나는 평소에 그냥 안 무서운 거면 그냥 건들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무서운 걸 하면은 이렇게 약간 망설인다 이 말이다.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랑 나의 행동이랑 또 안 맞지. 그 내용이다. 뭐 때문에? 바로 감정, 두려움 때문에. 됐니? 예를 들면 선생님이 너네한테 얘들아 요걸 줄 거야 얘들아. 요거를 박스에다 넣어놓을 거라 그랬어. 이거 한 물건을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놨어. 그럼 분명히 박스에다가 얘가 상상하고 이 물건 한번 저 물건 한번 상상해서 넣어봐. 방금 상상했으니까 너네가 이거 없는 거 아니까 그냥 손을 넣어서 이렇게 연다고. 근데 선생님 여기다 갑자기 얘들아 여기 엄청 무서운 거 있다라고 괴물 있다고 하면 상상해봐 라고 하면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 알고 있잖아. 이해하고 있잖아. 상상한 거니까. 근데도 이렇게 못 열어 얘들아. 왜? 그게 뭐가 들어와서? 감정이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이 내용 끝나는 거야. 알겠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봐 얘들아. 같이 가자 얘들아. 얘들아 연구는 보여준다. 얘들아 몇 살 때 같이 가? 3살 때. 쌤 여기다 표현하는 방식은 좀 이따 알려줄게 얘들아. 3살 때 아이들은 이해하고 있다. 얘들아 virtual 적어놔야 돼. 상상의 물건이 생명으로 오진 않는다. 생명으로 오지 않는 게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다. 상상한 게 어떻게 살아 움직이겠니? 라는 거 3살쯤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괜찮니? 그래서 내가 필통 안에다가 얘들아 연필 있다고 생각해봐 라고 너네한테 말했어. 그게 실제로 온다 안 온다? 안 올 거라고 애들 안다 이 말이지. 더 갈게. 이것은 특히나 명확하다. 얘들아 with regard, with respect to, in regard, in respect to 경우에서 네 가지 다 똑같아. 관해서야. 그치? 뭐에 관해서야? 일상의 물건에서는 이게 전부 다 명확하다 이 말이다. 그럼 일상 물건을 볼 때 아이들은 알고 있다 이 말이지. 상상한 건 실제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알고 있고 이해하는 게 깨질 때가 있다고. 그 깨질 때가 언제냐? 무서운 거일 때. 너네 감정을 건든 거일 때는 그게 깨진다고 얘들아. 됐니? 나중에 쌤 요거 해줄게. 표현이라고 나중에 우리 행동으로 바꿀 거야. 지금 말고 얘들아. 갈게. 아이들아 알고 있어. 얘들아 알고 있어. 노란색 쳐야 돼 얘들아. 알고 있어. 노란색이야. 선생님 여기 지금 애플 펜슬이 없거든. 요거 노란색 얘들아. 노란색. 요거 노란색 똑같은 거야. 아이들은 알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펜을 박스에 있다라고 상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박스는 텅 빌 거라고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다. 여기 얘들아. 여기 이렇게. 선생님 이게 애플 펜슬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됐니? 그러면 애들은 이해하고 있다 이 말. 상상한다고 차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왜냐면 상상한다고 해서 얘들아 그게 무조건 생명으로 나오니 그건 아니라는 건 애들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면 된다. 됐니 이거? 하지만 잘 들어봐. 얘들아 뭐가 등장했어? 이 뿅뿅 감정. 에메랄드가 왔어. 에메랄드가 이 이해를 때때로 방해할 수가 있어. 심지어 적어도 그것의 표현을 방해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의 표현을 조금 방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표현을 방해할 수 있다. 이걸 이해해야 되더라. 무슨 말이냐 얘들아? 선생님이 이걸 이해하고 분명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무서움이 들어가는 순간 혹시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이해가 깨져버린 거지. 분명히 나는 상상한 거는 실제로 안 나올 거라고 알고 있지. 근데 두려움이 있으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생겨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한 게 깨져버렸지 얘들아. 이거 이해했니? 적어도 그게 적어도 그 표현을 방해할 수 있다. 그 표현을 방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거다. 이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방해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안 무서운 거 있을 때는 이렇게 손을 뻗을 수 있지. 근데 무서운 거 있다면 선생님이 손을 뻗을 수 있니 없니? 없지. 그 표현에서도 지금 방금 분명히 뻗어야 되는데 그 뻗지 못하는 거에 행동이 막혀버렸지. 그게 약간 표현에서 방해를 받는다 해도 괜찮다. 방금 말한 거 이해했냐? 됐죠? 오케이? 더 간다. 즉 비록 아이들은 뭐 하지만 애들 knows 노란색이다 알지만 뭘 알고 있는데 몬스터가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괜찮니? 노란색 맞지? 봐 얘들아 누구에 대한 생각 한 몬스터에 대한 생각 침대 아래에 있는 몬스터에 대한 생각이 충분하다 만들 거다. 아이가 잘 봐. 아까 내가 말했던 거야. 거절하는 거야. 투부정사야. 가는 거 그의 방에 밤에 그의 방에 가는 걸 거절할 거다 이 말이다. 얘들아 너네 원래 몬스터 상상한 몬스터가 안 나올 거라고 알고 있지? 맞지? 근데도 불구하고 너네가 뭐 하니까 몬스터에 대한 생각 무슨 생각이 드나 이거 두려움 맞아 안 맞아? 이 두려움이 아이가 방에 가는 것을 뭐 한다? 막는다 이 말이야. 그에 반해 행동을 하게 한다 안 하게 한다? 안 하게 한다 이 말이지. 됐니 이거? 오케이. 더 간다. 실제로 연구는 보여준다. 아이는 잘 봐야 되라. 어려움을 겪는다. have a difficult time.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의 이해인데 원인 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다. 상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원인 관계에 대한 그런 네가 이해하는 거 있잖아. 그 이해하는 거를 조금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쌤 아까 말한 대로 똑같다 얘들아. 원래는 얘들아 상상한 건 안 나오니까 나는 분명히 그냥 만져도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낌으로써 내가 상상했던 거랑 현실 사이에서의 원인 결과를 내가 이해한 거랑 조금 또 안 맞네 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게 나의 이해를 보여주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지. 나는 분명히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내 이해가 안 맞다. 그걸 좀 어렵다. 뭘 내 이해를 보여주는 게 내 이해를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해를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지. 뭐 했을 때 특히나 얘네가 받았을 때 요청받아서 인척해봐 혹은 상상해봐 무서운 것을 어디에? 몬스터 같은 거. 결론 일반적인 물건은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없다는 거 아니까 손을 뻗어서 상대를 만진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몬스터가 꽉 차있다. 너네 방에 몬스터가 꽉 차있다고 얘기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 분명히 내가 알았던 상상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그 이해가 깨져버린다 이 말이지. 그 이해를 보여주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무서운 것을 상상하면 이해는 해도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한다 이 말이야. 이해한다는 건 명심해야 된다. 됐니?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 이해가 깨져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맞죠? 한 연구에서 유치원 아이들은 받았다다. 수험표를 받았다다. 그 empty한 박스를 받았어. 그리고 또 요청 받았어. 상상해보라. 몬스터 안에 몬스터가 있다고 상상해봤어 얘들아. 유치원 아이면 한 4살, 4살, 5살, 6살, 7살 맞지? 얘네들이 상상을 봤어. 그리고 하나 더. 모든 애들은 동의했어. 박스가 뭐라고 동의했어? empty라고 동의한 거 내가 상상한 거 분명히 거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해하고 알고 있다 이 말이라서 동의했다 이 말이지. 됐니? 그런데다 박스를 건들게 못 건들게? 못 건들지. 왜? why? 무슨 감정 때문에? 무서운 감정 때문에. 잘 봐. 하지만 그들이 혼자 남겨있다. 혼자 박스에 혼자 남겨 자타하는 무서워 안 무서워? 일단 무서운 상황이야. 그들은 보여준다. 뭘 보여줘? 행동이야. 두려움을 보여줬지. 덜덜 떠는 거야. 그리고 그 박스를 약간 피하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지. 이거 행동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쌤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이는 상상한 물건이 얘들아 현실로 나온다는 걸 알아 몰라? 현실로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런데 여기 갑자기 뭐가 등장하면 그 상상에 두려움이 포함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긴가 민가 어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합니다. 애매해져가지고 애들이 손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감정 때문에. 됐니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이 글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쭉쭉쭉 괜찮고. 그래서 아까 맨 위에 제목볼 얘들아 아이의 이해, 상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방식은 방식인데 얘들아 뭐가? 두려움이 뭐 해버렸지? 그것의 표현을 방해해버렸지. 그것의 표현이라는 것은 얘들아 우리가 이 어떤 나오는 거, 행동 같은 거 있잖아. 그 행동을 뭐 해버렸다? 방해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 되더라. 분명히 나는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잖아.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표현이 조금 방해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했다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됐니 이거? 됐죠? 예스. 혹시 질문 있니? 잠깐만. 끌게. 2번. 갈게 얘들아. 우선 미적 가치가 있어 얘들아. 미적 가치가 있는데 예전에는 미적 가치가 뭐냐면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생기는 게 바로 미적 가치야. 그런데 요즘에 얘들아 일상생활에서도 뭐 할 수 있게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미적 가치가 조금 옛날 전통적으로 느꼈던 그런 미적 가치 있지.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냥 내면에서 그냥 아름다움을 느꼈던 그런 느낌의 미적 가치. 그런 걸 좀 해방해서 이제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뭘 느낄 수 있다?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왜냐면 얘들아 전통적 예술을 보면서 일상 속에서도 뭘 미적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지. 됐니? 인정해준다는 이런 거더라. 너네가 있잖아 딱 가는데 여기에 벚꽃이 막 많아 요즘에. 벚꽃 많아서 그냥 그 습조로 이거는 보통 그냥 뭐 아름답다는 건 못 느끼지. 근데 와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아니야.
이걸 느끼는 게 얘들아 일상생활에서 뭘 느끼는 거야? 미적 가치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이거? 됐죠?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어 얘들아. 쌤 생각인데 원래 예술 작품 할 때 감상할 때만 생기는 거였는데 그게 해방됐다 이 말이야.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발달이야. 나타났어. 뭐로부터 하면 해방 그리고 확장 미적 경험의 확장과 해방으로부터 나타난 그런 발달은 바로 미적인데 그건 그 미학이다. 근데 에브리데이니까 일상생활의 미학이다 이 말이다. 그러면 결론이 얘들아 너네가 원래 알고 있었던 예술 작품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미적 그런 좀 경험이 생기는 거로부터 탈출해서 생긴 게 바로 뭐다? 일상생활에 대한 미학이다. 괜찮니? 이걸 인정해 주는 거지 얘들아. 벚꽃 보고 와 예쁘다 이것도 괜찮은 거야 이제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미학인 거야. 됐니? 더 할게. 아름다운 것이란 거지. 얘들아 여기 좀 어렵다. 잘 봐. 현재란 뜻이지. 현재 부사다. 비록 갈로 치면서 부사 활발하게 현재는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미학에 대한 어떤 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맞지? 지금은 그 맞는 거야. 어떤 가능성이야. 아직 확정은 아니고 미학적 만족감이야. 일상적인 물건이나 일상적인 이벤트에서의 미학적 그러한 만족의 가능성이 계속 인정되어 왔다 이 말이야. 지금은 당연히 다 인정하지만 과거부터니까 쭉 가능성은 쭉 인정되어 왔다고. 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미학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걸 인정해 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쭉 인지되어 온 거지 가능성을. 비록 주비 생략이다. 어떤 널리 퍼져 있는 철학적 이론은 그거를 무시하고 있고 약간 평가절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쭉 가능성이 인정되어 왔다 이 말이야. 괜찮니? 지금은 완전히 널리 퍼져 있지. 근데 예전부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해 왔던 거다. 현재할 송태 잘 잡고 있잖아. 현재할 송태다. 그리고 주비 생략 이제 평가절하된 거다. 여기 하나 살짝 적어놔라. 디스카운트 적어놓는다. 디스카운트는 동사는 무시하다지. 그래서 널리 퍼져 있는 철학적 개념은 전부 다 이걸 무시했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치? 더 한다. 또 분사구문이다 얘들아. 분사구문이야. 빙생략 얘들아. 빙생략. 널리 얘들아. 우리는 같이 받고 있어. 시인에 의해서 특히 로마의 시인과 또 시인은 시인인데 아시아 전통의 시인에 의해서 널리 인정받으면서 요거제 미학이제 에브리데이의 일상생활 상황에서의 미학은 해석하려고 있다. 또 인정되었다. 이번에 소설가에서도 인정되었다 이 말이 되더라. 괜찮니? 결론! 현재는 뭐하고 있는데 유용하게 만약에 전부 다 일상생활에 대한 미학에 대해서 우리는 막 작품도 나와 얘들아. 예를 들면 지나가다 보면 저 캔을 막 찌그러뜨려가지고 작품 만들어놨잖아. 와 예쁘다 미적이다 일상생활 용품으로 한 느낌. 그 일상생활에서 너네가 와 이 집 디자인 예쁘다 이 건물 예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 요런 게 이제 현재는 널리 퍼져 있지만 예전에는 쭉 그렇게 해왔다고. 근데 철학 부분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왔고 소설가 시인은 보통 쭉쭉쭉 해가지고 인정해오고 인지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쭉 가능성은 있어왔지만 아마 가장 편하다 뭐 하면 찾아보면 이것이 뭐냐면 미학이다. 미학 얘들아. 미학 미학 얘들아. 여기는 미학이지 노란 색깔. 요 미학이지. 요 미학의 현대의 지적인 기원을 이 사람의 이 책에서 이거라고 이 책 이름인데 대문자니까 이 책이다 밑에 나온다. 이 책에서 현대의 기원을 찾는 게 가장 편하다 이 말이다. 과거니까 쭉 인정해갖고 현재에 많이 하지만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딱 시작됐냐? 그 기원이 뭐냐? 이 책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다. 그럼 여기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쭉 있어 왔지만 진짜 현대 기원을 알고 싶다. 이 책을 찾아보잖아. 그럼 가장 편한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지. 됐니? 그래서 도라고 쓴 거라고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쌤이 여기다 뭐라 적었냐? 그 전부터 쭉 있어 왔다. 그렇지만 그래도 현대 한번 책 보면 이 미학 일상생활에서 미학을 인정하고 같이 하는 거 같이 있게 여기는 거 그게 근원이 여기 있다 이 말이다. 괜찮니 이거? 맞죠? 요 빈칸 추론이었다. 빈칸 정답이었건 잘 봐.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주장했다. 삶으로부터 미술을 분리하는 것을 부정했다 이 말이지. 여기 했으니까 일단 분리를 부정했단 말은 다시 합쳐를 했다. 괜찮니? 결론 일상과 미술은 뭐하고 있다? 통합되어 있다라고 얘는 주장한 거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지. 괜찮니 이거? 더 할게. 뭘 기초로 두냐면 미적인 경험을 생물학적, 문화적 상태인데 인간의 일상의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상태의 미적 경험을 기초로 두면서 인생과 미술의 분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 거지. 결론! 이 책에서 미학이 평소 상황에 들어간다라고 근원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주장했냐면 미술과 일상에 있는 이 일상의 라이프 인간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라고 여기서 말했지.
누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 일상생활에서의 미학이 이 책에서 우리는 근원을 알 수 있지 얘들아. 왜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이라고 이해합니다. 괜찮니? 됐지? 문화적 그리고 허경 있는 바이올리 생물학적 그러한 상황 다 전부 다 인간의 삶이라는 뜻이다. 삶을 기초로 두고 있는 거다. 미적 경험을 평소에 너네가 어떤 딱 자전거를 보고 자동차를 보면서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이제 진정한 이제 미적 가치인 거지. 됐니 이거? 됐지? 미술만 하는 거 아니야. 전통적인 그런 미술만 보고 뭐 예술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 너네 지나가면서 슈퍼커 보면 어떻게 느끼니? 슈퍼커 보면 뭐 사이버 트럭 보면 와 이것도 약간의 미적 가치라고 이해하면 돼. 그래 인정해 준다고. 더 할게. 그는 발견했다 미학을. 근데 잘 봐. 나디 법비 얘들아. 어떤 내면화된 인식인데 어떤 감각과 느낌에 대한 내면화된 인식에서 너네가 미학을 발견한 게 아니야. 얘들아 보통의 미적 경험 내부에서 감정 중심을 하는 거 있지. 이걸로부터 해서 이 사람은 미학을 발견한 게 아니야 얘들아. 미학을 어디서 발견하면 얘들아 옛날에 있잖아. 약간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정 이런 걸 보고 인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미학이라고 했지만 이 미학을 여기서 발견한 게 아니고 봐. 상호 침투인데 나 그리고 세계 물건 사건에 대한 세상과 나가 완전히 뭐 상호 침투하고 막 섞여 있는 여기서 우리는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 얘들아. 그게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다 미학을. 너네 감정적으로 북받침 이런 감정의 북받침을 느껴야지 그게 미학이냐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 그냥 일상에서 세상과 나가 투영돼서 상호 침투하고 서로 막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이거를 보면서 너네는 뭘 할 수 있냐 미학을 발견했다라고 얘는 주장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인 거다. 나 세상 느낌이 있냐 이거? 이게 바로 뭔데? 삶이잖아 삶. 오케이? 됐지? 미학은 절대 이거 아니야 얘들아. 보통의 미적 경험에서 나오는 내부의 그냥 감정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 이게 보통 우리는 옛날에 그냥 이런 게 미적 경험을 말하는 에메랄드잖아 얘들아. 옛날에 그냥 예쁜 거 보고만 느꼈던 예술 작품만 보고 느꼈던 그 미적 경험이 이제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이 주장하게. 마무리 지어볼게. 그래서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 사람은 주장했다. 미학은 얘들 진짜 짱 중요하다. 잘 봐라. 어떤 더 명확해지고 강화된 발전된다 특징이. 근데 그 특징에 속해 있단다. 매일 평소에 완전한 경험. 이게 말이 어렵지? 그래서 뭐라 적어놨냐면 일상 속의 특징이야 노란색은. 그게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느끼는 게 바로 미학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보통의 경험을 미적 경험을 승화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미학이라고. 아까 내가 말한 그대로다. 지나가다가 얘나 여기에 벚꽃이 겁나 많이 펴있다. 이렇게 그렇지? 그냥 이건 벚꽃이야.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와 엄청나네 너무 예쁜데? 라고 너네가 미학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야. 일상생활에 그냥 보통의 경험을 뭘로? 미적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거지. 돈가스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돈가스에 대한 감탄하면서 와 이렇게 모양이 예쁜가? 이것도 하나의 미적 경험인 거지. 라고 그 사람이 말했다 이겁니다. 미학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일상에서 너네가 평소에 완전한 경험에 속하고 있는 특징들을 어떻게 했다고 조금 명확하고 강하게 좀 발달시키는 거다. 그게 바로 미학인 거다. 그래서 내가 저런 게 보통의 경험을 미적 경험으로 승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방금 말한 거 이해했니? 그럼 이 글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전통 예술을 넘어서 그냥 단순하게 내면으로서 그냥 느끼는 게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미적 가치를 보고 인정하는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됐니 이거? 그래서 에메랄드 하지 않고 우리는 노란색 합니다 라는 걸 이해하면 아마 괜찮을 거야. 빈칸 정답은 여기였고 나데이 법배 잘 잡고 그리고 이런 거 홀드 같은 거 메인테인 데이터 하면 주장하다니까 이게 홀드도 넣을 수 있다. 쌤 과거형으로 헬드 넣은 거다.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했다. 미학이라는 것은 기존에 속해 있었던 그러한 평범한 그러한 감각들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하게 발달시킨 게 바로 미학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 라면 아마 전부 다 괜찮을 것 같다. 어법 챙겼고 H 챙겼고 얘들 H 요거지? 요거 챙겼고 수동태 챙겼고 이거 주비 생략해야 한다. 보라색 전부 다 어법이니까 여기 주비 생략이지? 보통은 주비 생략이다 얘들아. 쌤이 그 이유 말고 주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 부살접수 할 때. 그리고 나머지 일단 됐지? 저기 있는 현대적 지적 기원도 마찬가지야. 이때까지 쭉 해고 인지되어 왔지만 여기서 현대에 겁나 많고 그 현대에 대한 기원이 바로 여기 있다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어요? 오케이. 얘들아 우리 33번 갈 건데 33번도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세요. 또 전체 내용 하나 그려드릴게요 얘들아. 우리가 있잖아 도덕적으로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얘들아. 왜냐하면 너네가 도덕성이 있냐 없냐 여부가 따져야겠지 얘들아. 생각해봐 얘들아. 동식물이 있어. 동식물 같은 경우는 도덕성이라는 걸 배우지 않지? 도덕성을 배우지 않는 애들이랑 굳이 너네가 능력이 없는 존재랑 비교하면 말이 안 되지. 꼭 도덕성이 우월하다고 말할 때는 뭐? 도덕성 능력이 뭐한 애들? 있는 애들이랑 비교해서 말해야겠지.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거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일단 노란색 한번 볼게. 너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해. 근데 그 비교에 대한 기준이 당연히 뭘 기준으로 가야 돼? 도덕성으로 기준으로 가야지. 돈이 많거나 권력 있다고 해서 도덕성이 많은 건 아니지 얘들아. 그래서 노란색은 박동생이 뭐라 적어놓은 거냐면 같은 도덕적 기준으로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고 빨간색은 둘 다 도덕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글이야. 그럼 에메랄드는 뭐야 선생님? 동식물은 보통 도덕적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게 바로 에메랄드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럼 하트는 뭐예요? 하트는 방금 쌤이 그냥 하트. 자 알겠다. 간다. 얘들아 도덕성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직 존재사에서 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 혹은 도덕적 능력을 가진 존재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만 판단되는구나 이 말이다. 됐니? 도덕적 능력, 즉 도덕을 배우지 않고 우리 도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개체 사이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야. 볼게. 한 사람 얘들아, 나 좀 이따 적어. 타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 뭘 주장하냐면 얘들아 한 사람이 인간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존재입니다. 어떤 근거로 인간이 소유하고 있다고 도덕적 존재의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반면 다른 애들은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럼 다른 애들은 없는데 인간이 도덕적 능력을 소유한다는 근거로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말이다. 왜냐면 다른 애들은 없는데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얘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니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야. 동물들이 그런 능력이 없는데 없는 놈이랑 비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내가 안 적어도 되지 얘들아. 이해했으니까. 나중에 괜찮니 이거? 또 할게. 집중! 이유는 대기한데 얘들아 뭐뭐에 관해서야. 뭐뭐에 관해서 도덕적 기준에 관해서 말하면 as far as 도덕적 기준에 관해서 말하면 as far as it A is concerned, A or concerned 도덕적 기준에 관해서 말하면 오직 얘들아 being 존재다. 존재는 존재인데 도덕적으로 행위자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의미 있게 말해지거든. 도덕적 기준에 관해서는 도덕적인 능력이 있는 애가 either or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해지는 거야. 그게 이유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없는 놈이랑 비교해서 있다고 해서 얘가 우월한 거 그거 하면 안 돼. 그 이유는 뭐냐면 도덕적 기준을 딱 봤을 때 능력이 있는 애가 바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될 수 있지 능력이 없는 애는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그리고 있는 놈 없는 놈이랑 비교해서 얘네가 도덕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도덕을 비교할 때 기준은 분명히 있는 놈끼리 비교해야 되니까 이게 이유라고 하더라. 아니 있는 놈끼리 비교해야 돼 기준상. 없는 놈 있으면 없는 놈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라는 거야. 왜 안 돼요? 있는 놈끼리 비교해야 되니까 2번인 거야. 됐니? 생각해놓고 질문 좀 따자. 3번 오직 오직 조용! 야 도치 아니다. 도덕적 존재는 판단된다. 도덕적으로 옳다고 혹은 그르다고 얘들아 A 동그라미 쳐넣어라. 그래서 도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랑 비교돼야 된다. 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있는 사람을 보다 더 좋다 더 나쁘다라고 오직 비교될 수 있다. 맞니? 그리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 질문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은 꼭 이어야만 해. 도덕적 자기 자신들이 다 도덕적 존재여야만 해. 이게 위에 거랑 똑같잖아. 도덕적 존재가 아니면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래 다 똑같은 말이야. 결론 빨간색이어야만 누구보다 좋다 나쁘다 할 수 있고 그 비교 대상도 빨간색이어야만 한다. 얘들아 이거 에메랄드 아니다. 네. 동물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도덕적 능력이 있는 사람 비교해야 된다. 더 갈게. 자 도덕적 우월성의 판단은 기초를 두고 있는데 얘들아 이거 컴패러블 하나 좀 더 적자. 요거는 필정할 만한 삐까삐까라는 뜻이다. 비슷하니고 이게 상대적인 뜻이다. 상대적인 장점과 그 다음에 결함을 기초로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다. 계속 말하지만 어떤 존재인데 판단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얘가 상대적으로 좋은지 혹은 결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도덕적 우월성이 판단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장점과 단점은 꼭 모두 도덕적 장점과 단점이어야 된다. 즉
그 기준이 뭐냐면 꼭 결정돼야 돼. 도덕적 기준으로 결정돼야지. 돈이 많거나 재력이 있거나 너네 같이 뭐 잘생긴 사람 이런 걸로 판단되면 안 되고 꼭 판단할 때는 모든 측면이 다 도덕적인 측면으로서 장점과 단점이 이거를 따지는 게 상대성을 따지는 게 바로 도덕적 우월성의 판단인 거다. 됐니 이거? 됐죠? 괜찮을 거다 이것도. 그래서 얘들아 색깔이 바뀐 거 이해했니? 위에는 빨간색이었다. 빨간색은 뭐라고 해서 전부 다 도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 그럼 이제 비교하면 노란색으로 바꿨다. 노란색은 뭐가 해야 돼?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다른 기준으로 그 사람이 도덕성이 우월하다 안 우월하다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요렇게 이해하면 된다. 얘들아. 됐어요? 본동사 잘 챙기고 얘들아. 본동사는 이거 are based 기초로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도덕적 기준이어야 된다 이 말이다. 도덕적으로 장점 단점은 전부 다 도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도덕 도덕쌤 땡땡땡 간다. 이름 언급하면 된다. 그 다음에 얘들아 엔티티가 뭐게? 한 존재다. 얘들아 잘 들어봐봐. 자 얘들아 엔티티가 뭐냐면 존재 잘 봐. 어떤 A라는 존재가 올바르게 판단되고 있어.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2가 되니 이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판단돼. 만약에 조건을 걸어서 만약에 이게 어떠한 경우라면 이 말이야. 그럼 무슨 경우예요 선생님? 잘 봐야 되나? 타당한 도덕적 기준이 둘에게 전부 다 적용되고 있지. A랑 B랑 지금 거짓말 안 하기를 하고 있어. 거짓말 안 하기를 하고 있는데 A라는 친구가 더 잘 수행하는 거야. 뭐를 거짓말 안 하기를. 더 어느 정도 더 많이 비교급이니까 더 어느 정도 많이. 누구보다? 두 번째보다. 이랬을 때 A라는 애가 도덕적으로 좀 우수한 애라고 판단될 수 있지. 그러면 똑같은 도덕적 기준이 A, B에게 적용되겠지? 거짓말 안 하기. 근데 A가 거짓말 안 하기를 더 시행 잘했지? B보다. 그랬더니 A는 뭐라고 판단되는 거다?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판단되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두 개밖에 없다. 도덕적 능력이 있냐? 그 다음에 기준을 도덕적으로 잘 따르고 있냐? 여기 안에서 비교해야 된다 이 말이다.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나온다. 잘 봐라. 그러므로 두 엔티티 하면 두 실체가 전부 다 빠져들어야 된다. 있어야만 한다. 어떤 범위 안에 적용의 범위인데 도덕적 기준 안에만 있어야 된다. 괜찮지? 그런데 하지만 잘 봐. 왜 하지만이냐면 하지만 봐.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대. 보통 이거 right라고 해서 하면 되거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대. 만약 인간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돼. 누구보다 얘들아? 동물과 식물보다 뛰어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도덕적 기준, 즉 하나의 적용 안에서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 두 엔티티가 지금 비교되고 있는데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대. 하지만 앞으로 되면서 왜 안 맞냐면 어떤 경우가 맞냐면 인간이 누구랑 지금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하고 있어? 동식물보다 뛰어나다고 하면 이건 다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빨간색이 먼저 맞아야 된다 그랬지. 그 빨간색이 뭔데? 도덕적 능력이 있는 애를 가지고 기준 안에서 비교해야지. 도덕적 능력도 없는 에메랄드 가지고 비교하면 되냐 안 되니?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지만 이렇게 넣고 싶어도 얘가 들어가면 다시 안 된다. 빨간색이. 그래서 빨간색이 먼저 그 다음에 노란색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후자가 바로 동물 맞지? 동식물은 뭐가 아니니까 도덕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동식물보다 뛰어나다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이 문장, 앞 문장 꼭 엔티티가 이 두 실체가 지금 도덕적 기준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이미 비교 대상을 할 수 없는 놈이니까 동식물은 도덕적 능력이 없어서 배우지는 않으니까 걔네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조를 볼래 얘들아. 그래서 비교 조건 하나는 뭘 체크해야 돼? 둘 다 도덕적 존재가 있냐 없냐, 도덕적인 능력이냐 있냐 안에 봐야 돼. 능력. 두 번째 뭐 해야 돼? 같은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돼 얘들아. 그러면서 얘들아 누가 기준을 잘 지키나가 바로 이제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이 말이야. 그 기준을 잘 지키냐 뭐냐면 방금 거짓말하게 해줬지? 거짓말했을 때 거짓말 안 하는 게 훨씬 더 잘 지켰지? 그럴 때 도덕적으로 뭐하다? A가 우수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나는 비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우리 에메랄드랑 비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이게 어디 나왔었지? 1번에 나왔었지? 1번이랑 똑같은 말 맞지? 동물이랑 없는 놈이랑 비교하고 얘네는 없는데 내가 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뛰어난 건 아니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없는 거랑 비교하지 말라고. 그렇지. 있는 놈이랑 비교하면서도 기준 안에서 하라고. 기준 안에서 비교하고 있지만 다시 제가 도덕적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틀린 거라고 말하는 게 바로 6번 문장이었다. 한 번 더 역으로 꼬아놨지. 하지만으로. 요거 이해했냐? 6, 7번 문장이었다. 오케이? 됐죠. 요렇게 이해하면 아마 전체적으로는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법 잘 챙기고 얘들아. 한번 읽으면서 어법 잘 챙기고 이런 거 있잖아. 여기 막 이런 거 본동사 잘 챙기고 본동사 잘 챙겨야 되더라. 그렇지? 그럼 that은 동격이니까 즉이니까 요런데 동격이거든. 그래 once라는 것은 복수니까 요거 가르치면 된다.
어떤 상대적 장점과 단점.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장단점을 따져야 되는 거다 얘들아. 쌤 부와 권력을 따지면 안 된다 그랬다. 그리고 이거 첫 번째 잘 챙기고 후자 잘 챙기고 얘들아. 후자라는 건 뒤에 나오는 거지. 이런 거. 후자라는 거 뒤에 나오는 거 하면 되고. 요런 거 특히나 첫 번째, 두 번째 꼭 잘 챙겨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됐니? 첫 번째가 이 도덕적 기준을 잘 이행했으니까 얘네가 더 뛰어난 거라고 이해하면 되잖아. 됐죠? 나면 됐죠? 충분하죠? for 자동사 이해하면 되고 자동사. 오케이.